이번 시간에는 5절 애미기기 시험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형식시험. 이 표준에서 기술한 시험은 형식시험이다. 수행하고자 하는 시험은 4절, 특히 4.2절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2절이 위원관리 프로세스였고요. 위원관리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형식시험을 수행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형식시험은 이제 프로토타입 또는 제시한 시료에 한해서 시험을 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라 루틴 테스트, 샘플 테스트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분석을 통해 시험 조건이 다른 시험 또는 방법으로 충분히 평가되었음을 나타낸 경우 시험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이제 분석을 통해 이렇게 했는데 서류 검토를 자세히 하거나 이제 구조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제 시험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분석을 해서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냥 유관검사만 해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평가가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초래하는 독립적인 고장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조합을 위원관리 파일에 문서화해야 한다. 그러한 독립적인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이 유지됨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을 할 때는 관련 시험을 최악의 경우로 제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제 CCF라고 해서 Common Cause Failure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파워 서플라이 유닛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이 파워 서플라이가 죽어서 출력이 안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하나 더 병렬로 이렇게 달아놓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Common Cause Failure라고 해서 이제 전자파를 예를 들어서 동시에 맞았을 때 동시에 이제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의 전원이 죽는데 두 개의 그 파워 서플라이 유닛은 서로 독립인 상태거든요. 여기 이 안에서 쇼트가 난다 그래가지고 얘가 죽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한 가지 원인으로 이제 같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독립적인 회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시에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의 상황을 초래하는 독립적인 고장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조합. 파워 서플라이 유닛 1하고 2가 독립적이잖아요. 고장도 이제 각각 이제 독립적이고. 그래서 하나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다른 쪽이 죽거나 그러지 않죠. 독립적이야.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커먼 코즈 페일리어에 의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위원관리 파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비고 1. 시험 결과가 위원 분석의 계정을 초래할 수 있다. 전자파 내성 시험을 했는데 두 개가 다 고장이 동시에 났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 분석 그 파일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비고 2. 이게 이제 형식 시험 아닌 다른 시험들을 할 때는 관련 표준을 참조해라. 그런 얘기고요. 샘플 5.2절 샘플의 수. 형식 시험은 시험하고자 하는 제품의 대표 샘플에 대해 수행한다. 그렇죠. 대표 샘플로 시험을 해서 결과를 적는 거예요. 비고 결과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동시에 여러 개의 샘플을 이용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시험을 하다 보면 의심날 때도 있고 또 이제 이전 시험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 시험이 어떤 유효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샘플로 추가로 해본다든지 같이 시험을 두 대를 놓고 해본다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대로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유효성 그 확인 차원에서 두 대 이상 시험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3절 주위 온도, 습도, 대기압. A. 시험하고자 하는 애미기기를 정상 사용 상태로 설정하고 기술 설명서에 기재된 환경 조건 범위 내에서 시험한다. 그 형식 시험을 하려면 주위 온도도 주위 온도도 의료기기 사용 조건하고 맞아야 되고요. 습도나 대기압도 마찬가지죠. 대기압이 보통 90kPa에서 한 110kPa 정도 되는데 2000m 범주 안에서
고산지대로 올라가 버리면은 제품 작동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대기압이, 그러니까 물이 이제 뭐 7, 80도에서 끓기도 하잖아요. 고산지대로 가면. 그것처럼 제품의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도 대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 또 이제 다른 온도나 습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설명서에 표시되어 있는 환경 조건을 맞춰서, 거기에 이제 편차를 고려해서 시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B. 애미기기를 시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타 영향. 예를 들면 외풍으로부터 차단한다. 드라우트 프루프, 드라우트 프리, 그런 이제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자면 실링을 이제 하죠. 이렇게 외풍을 막으려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외풍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사방으로 이제 계고부들이 있어요. 집안 이게 이제 시험실이라고 치면은 창문도 있고 환기장치도 있고 바닥, 틈새, 문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통풍하는 그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벤치를 여기다 놓고 시험을 하면 23도에 맞춰서 컨디셔닝을 하고 있다고 치면, 그 23도 컨디셔닝 하는 게 이제 그 에어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컨디셔닝을 할 경우, 그 플로우 경로 이제 상에 있는 시료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계속 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겨울에 이제 영하 10도인데 바람이 불면은 체감 온도는 더 훨씬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져보면은 거의 얼다시피 하잖아요. 그런 게 집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시료에서 전류를 흘리면 열이 나게 돼 있는데, 발산하는 열을 이제 다 그 플로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외풍이. 그래서 외풍이 없는 데서 시험을 하면은 올라갈 것도, 외풍이 있는 데서 시험을 하면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죠. 적합 상태가 되는 거죠. 원래는 부적합이어야 되는데. 그런 시험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풍이 없는, 근데 완벽하게 외풍을 차단하는 건 사실상 어렵기는 해요. 사람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통풍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풍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되면 안 된다. 이제 시험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외풍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막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외풍이. 10번 주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따라 시험 조건을 수정하고 시험 결과를 조정한다. 그 제품이 용량이 큰, 전류량이 큰 발열 제품을 시험을 하게 되면 시험실 또는 벤치 이런 데들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그 23도 유지해놨던 실내 온도도 덩달아 올라가겠죠. 그럼 컨디셔닝을 해서 그걸 좀 낮춰줘야 됩니다. 그 온도를. 물론 이제 외풍, 드라우트 프루핑 방식으로 낮춰야 되는 거죠. 외풍을 최소화하면서 온도를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한 1도? 2도 정도에 흔들리지 않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할 때 벤치에다가 이제 켜놓고 방치하는 건 맞지만 그냥 모니터링 안 하고 나가 있어 버리면은 시험 조건들이 많이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작하고 나서 한 30분 전후 환경이 좀 흔들리지 않았는지 봐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확 나가버리지 말고.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 해줘야 된다. 5.4절 기타 조건. A. 이 표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가장 불리한 동작 조건에서 애미기기를 시험한다. 동작 조건은 후속 문서에 규정한다. 가장 불리한 동작 조건은 적용되는 모든 시험에 대해 문서화되어야 한다. 출력이 최소 출력일 때, 최대 출력일 때, 그리고 이제 전격 입력 전압이 프리볼트인 경우에 100볼트에서 240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도 안전해야 되니까 90볼트부터
264V까지 문제없이 작동을 해야 되죠. 벤치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려놨을 때 가장 불리한 이제 상태로, 만약에 이제 뭐 액세서리를 장착하는 게 불리하면 장착하는 거고요. 떼서 하는 게 더 불리한 조건이면 떼서 하고, 중요한 거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했을 때 가장 불리한 동작 조건을 선택해서 시험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 서비스 인력 이외의 사람에 의해 조절과 제어가 가능한 조작값에 대해 ME기기는 시험의 일부로서 사용설명서에 따라 관련 시험 동안 가장 불리한 값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 말고 이제 AS, 그러니까 서비스하는 사람이 서비스 전용 화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조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를 빼고 일반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가장 불리한 값, 그 상태로 하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사용자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 시험 결과가 냉각액의 유입 압력 및 유량 또는 화학성분의 영향을 받을 경우 기술 설명서에 기재된 특성의 한도 내에서 시험을 수행한다. 냉각수가 이제 의료기기에 많이 쓰이죠. 레이저나 이제 뭐 이런 거에 보면. 뭐 출력이 세니까 이제 그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유입 압력 이걸 이제 뭐 낮게도 해보고 리미트까지 올려보기도 하고, 이것도 가장 그 안전에 져야 되는 그러한 동작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 냉각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용수를 사용한다. 네, 뭐 수돗물 쓰면 되겠죠. 냉각수로. 5.5절 전원, 전압, 전류의 종류, 전원의 특성, 주파수. A. 시험 결과가 그 전격값과 공급 전원의 특성 차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경우 이러한 차이의 영향을 고려한다. 시험 등에 사용되는 값은 4.10.2절에 따라 또는 ME기기에 표기된 값 중 불리한 값으로 한다. 공급 전원이 이제 우리 한전에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220에 60Hz, 삼상으로는 이제 380에 60Hz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전격 전압이 100에서 240인데,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이 이제 공급 전원이 안정적인 나라에서도 배전반에서 끌어다 쓰는 부하가 여기저기 많이 걸리면 뭐 전압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험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20 전격이라 그래서 딱 220에만 시험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흔들릴 수 있다. 사용하다 보면. 그런 걸 감안해서 시험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4.10.2절이 ME기기의 공급 전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수지형은 250V, 뭐 4kVA 이하일 경우에는 20V 직류나 단상 교류 또는 500V 다상, 뭐 이런 식으로 전격 전압 한계치가 있죠. 그래서 시험 중에 사용되는 값은 4.10.2절에 따라 또는 ME기기에 표기된 값 7.2.6절 중 불리한 값으로 한다. 7.2.6절 한번 보면 공급전원의 접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7.2.6절에 보면은 이제 전격 입력에 대해서 전격 전원 전압 100에서 240, 그 다음에 120, 220, 240 뭐 이런 식으로 하이픈으로 이렇게 레인지를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지금 하이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죠? 하이픈으로 넣어야 한다. 프리볼트 일 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리한 값으로 하려면 100에서 240 프리볼트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100에서 그 다음에 240에서 다 시험을 해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온도 상승 시험을 했을 때 밑으로는 100이고 프리볼트면은 100이고 위로는 이제 240이란 말이죠. 온도 시험을 100에서 하는 게 아니라 90V에서 하는 거예요. 더 낮게. 위로도 240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를 더해서 264V 하는 거죠. 그래서 오차까지 다 감안한 시험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비고일 ME 기기에 주어진 전격값에 대해 4.10.2절에 주어진 공급 전원의 변동은 그러한 변동이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시험되어야 한다. 이제 100에서 240V 사이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프리볼트의 경우에 사용하려는 의료기기에 동일한 파워를 전달하려면 전격 입력 전압이 낮아지면 전류가 세져야 되고, 또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이제 낮아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이 높냐, 전류가 높냐,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각 상황마다 이제 온도 시험이든 내전압이나 누설 전류든 이제 더 분리할 수가 있어요. 낮을 때 더 분리할 수도 있고, 높을 때 더 분리할 수도 있어요. 값이. B. 교류 공급 전원에 접속하는 것을 의도하는 전원부를 가진 ME 기기는 전격 주파수의 교류만으로 시험한다. 전격 주파수의 범위를 표시하는 ME 기기는 그 범위 내의 가장 불리한 주파수로 시험한다. 공급 전원 같은 경우에 전압은 다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주파수가 흔들리면 그러니까 유도전동기의 모터 회전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성능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한전에서 공급 전원을 이제 보내줄 때 주파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위에 전압처럼 그 레인지를 아래 위로 10% 두고 추가 시험을 하는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50Hz, 60Hz 겸용일 경우에 50Hz에 더 열악한 시험이 있고 60Hz에 더 열악한 시험이 있어요. 이제 전압이 아까 낮을 때 더 열악할 수도 있고 높을 때 더 열악할 수도 있다 그랬죠. 또 이제 그걸 조합을 하면 높은 전압, 높은 주파수에서 시험이 더 열악할 수가 있어요. 이제 누설전류 시험이 대표적인데, 누설전류가 입력 전원의 전압이 최대일 때, 그리고 주파수가 최대일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설전류가 최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설전류 시험할 때는 또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C. 한계를 초과하는 전격 전압 또는 직류와 교류 모드에서 또는 외부 전원 및 내부 전원 모드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ME 기기는 가장 불리한 전압 및 전원의 특성, 예를 들면 상해수 및 전류의 종류를 주는 조건에서 시험한다. 어느 전원 구성이 가장 불리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 시험은 1회를 초과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요즘에는 충전해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내부 전원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도 있고, AC 전원을 꼽아서 이제 겸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부 전원을 쓰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고, 외부 AC 전원을 이제 공급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따져봐서 다 고려해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히터가 있는데 직류로도 동작하고 교류로도 동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교류 100V인데 RMS로 100V고 60Hz예요. 그리고 이제 직류도 100V예요. 저항 값에 따라서 전류가 결정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100ohm짜리 부하면, 그러니까 100V에 100ohm 부하면은 뭐 I는 R분의 V니까 이제 1A가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발열량을 놓고 보면은 교류보다는 직류가 더 발열량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더 뜨거울 수 있는 거예요. 직류로 구동을 할 때. 직류 같은 경우는 전압하고 전류가 따로 뭐 상이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전압이든 전류든 같은 높이로 부하에 인가되죠. 근데 교류는 전압하고 전류가 유상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역률이 떨어지면 무효전력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열로 안 나가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실효 전력이 뭐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역률이 0.5면. 그래서 그 열이 덜 나는 거니까 직류로 구동할 때가 더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의심이 간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시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시험은 1회를 초과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D. 직류 공급 전원에 접속하는 것을 의도하는 전원부를 가진 ME 기기는 직류만으로 시험한다. 시험할 경우 사용설명서에 따라 ME 기기의 가동에 대한 극성의 영향을 고려한다. DC 제품은 DC로만 하면 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 부속 문서에서 규정한 대체 부속품 또는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ME 기기는 가장 불리한 조건을 발생시키는 부속품 또는 부품을 사용하여 시험한다. 액세서리를 장착했을 때 시험에다 불리하면 이제 액세서리 붙이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막 고장 내트리면서 하는 거는 이제 그 싱글 폴트일 때 얘기고, 정상 사용만을 고려할 때는 이제 손으로 떼어주는 것들, 액세서리,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담수 물을 넣고 써야 되는데 깜빡하고 물 안 넣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경우를 다 감안해서 가장 불리한,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 중에서 가장 불리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시험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F. ME 기기가 독립된 전원에서 전력을 공급받도록 사용설명서에 규정한 경우 기기를 그러한 전원에 접속한다. 보통은 공급전원, 상용전원에 꽂거나 아니면 충전용 어댑터를 써서 내부 배터리 충전해서 보통 사용하죠. 네, 그래서 AC 전원을, 공급전원을 쓰는 경우는 이제 공급전원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고려해서 시험을 하면 되고요. DC 배터리는 충전해서 시험을 하면 됩니다. 충방전 계속 하면서. 비고 2. 제1판 및 제2판에서 지정 전원으로 나타낸 것은 이 표준에서 동일 ME 기기 내의 부품으로 또는 ME 시스템의 일부 기기로 간주한다. 1판, 2판은 뭐 옛날 규격이고, 기존의 우리 규격만 요구사항들, 뭐 시험 방법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6절 수리 및 변경. 시험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하거나 고장 발생이 예측되어 수리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샘플을 준비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험을 다시 하거나 필요한 수리나 변경을 한 후 관련 시험만을 한다.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후자가 바람직하지만 시험기관과 시험을 의뢰한 ME 기기 공급자 간에 협의할 수 있다. 시험을 하면은 이제 뭐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수리를 해서 다시 시험을 속게 할지 아니면 시료를 바꿔서 할지. 물론 시료를 바꾸면 유효성이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하는 게 그게 좋아요. 근데 이제 뭐 특별한 경우에는 새로운 시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험, 뭐 예를 들어서 모터 구석 시험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시료가 뭐 분해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구석하기가 좀 되게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그 모터와 그 컨트롤 회로를 따로 받아서 구석 시험을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꺼지나 뭐 이런 거를 덮어서 착화가 되거나 그런지 확인을 하고, 또 서머커프를 붙여서 온도가 기준 온도 이상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그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협의해서 시험을 하면 된다. 수리를 하든지 뭐 변경을 하든지. 5.7절 습도 전처리. 8.7.4절 누설전류 측정. 그 다음에 8.8.3절 내전압 시험. 뭐 이런 누설전류나 내전압 시험에 앞서서 습도 전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품을 챔버에다가 넣고 보통은 48시간 이틀이죠. 이제 93% 25도에서 30도 뭐 이렇게 전처리를 해서 제품이 습을 먹게끔 만들어 놓고 내전압하고 누설전류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습도 전처리 하기 전에 시험만 갑하고 전처리 하고 나서 똑같이 한 번 더 하거든요. 내전압하고 누설 연료를. 그래서 그때하고 차이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습한 조건에서도 의료기기가 기본 안전이 준수가 되는지 유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미기기 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이제 뭐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운반 중 또는 보관 중에 사용하는 덮개는 떼어낸다. 이제 손으로 이제 이렇게 열리거나 닫히는 커버는 대부분 이렇게 열어놓거나 떼놓는 게 이제 습도가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가장 불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덮개는 떼어낸다. 열어놓는다. 이런 처리는 이 시험에서 모의하는 기후 조건에 따라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애미기기 부분에만 적용한다.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은 떼어내서 본체와 함께 습도 전처리한다. 예, 같이 이제 떼어내고 이제 빼지 말고 같이 이제 습도 전처리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조립하고 뭐 시험하면 되니까요.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열거나 떼어낼 수 있는 접근 덮개는 열거나 떼어낸다. 그렇죠? 네, 그리고 습도 전처리는 애미기기 또는 그 부분이 위치한 곳의 상대 습도가 93%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러니까 90%에서 96%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상대 습도를 이렇게 맞춰서 챔버 내에 이제 제품을 놓는 거예요. 챔버의 다른 위치에서의 습도 환경은 플러스 마이너스 6% 정도로 변할지 모른다. 온수도 챔버 내 공기의 온도는 애미기기 또는 그 부분이 위치한 모든 장소에서 플러스 20에서 30도 범위 내의 적당한 온도 이내로 T 플러스 마이너스 2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93%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맞춰놓고 챔버 내에 이제 제품을 넣는데, 제품이 들어가면 이제 공간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습도가 이제 한쪽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6%까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온도는 20도에서 30도 사이에 유지하면 되는데 보통 뭐 25도에서 30도 정도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챔버에 넣기 전에 한 4시간 정도는 그냥 시료를 받자마자 뭐 챔버에다 넣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시험실에다가 4시간 이상 방치를 하는데 대신 이제 실온이 뭐 25도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4도 정도 더 넣어서 그러니까 챔버에다가 한 4시간 정도 더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갑자기 차가운 데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넣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외장이 IPX0로 분류된 애미기기 및 그 부분은 온습도 챔버 내에 48시간 동안 방치한다. 그러니까 보통은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IPX0거든요. 대부분의 의료기기들이 IPX0죠. 그래서 온습도 내에 이제 48시간 아까 그 93% 25도 93% 환경에서 48시간 동안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료기기들이 내습 시험은 48시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장이 IPX0가 초과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물보호 등급이 어느 정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래서 168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누면 7일이 되겠습니다. 7일간 방치한 다음에 누설전류와 내전압 시험을 다시 한다. 이 이제 그 전처리 이후에 필요하면 그 애미기기를 재조립한다. 그렇죠. 뭐 분해해놨으면 습을 잘 먹기 위해서 분해를 해서 컨디셔닝을 했으면 누설전류 내전압 시험할 때는 조립을 하면 됩니다. 5.8절 시험 순서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이 표준의 시험은 어떤 시험 결과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의 순서로 수행한다. 그 독립적인 시험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앞에서 한 시험, 또 뒤에 할 시험, 그리고 지금 할 시험,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안 주고 독립적으로 시험이 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순서를
뭐 약간 좀 그 영향을 안 받게 하려고 바꾸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시험을 해야 됩니다. 비고 시험은 모두 부속서 B에 수록한 순서로 수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부속서 B 시험 순서 B.1절 일반상 적용될 경우 시험은 개별 표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다음에 지시한 순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예비적인 검사에 의해 고장의 발생을 예지할 수 있을 때는 그것을 위한 시험을 실시해도 좋다. 좀 바꿔도 좋다. 10절 방사 위의 요인 11.7절 생체 적합성 12.2절 사용 적합성 12.3절 경보 시스템 14절 PEMS 및 17절 전자파 적합성 시험은 다음 순서의 시험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예, 그쵸. 그래서 이런 시험들은 규격이 따로 있어요. 또 그 규격에서 다른 시료로 시험을 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16절에서 규정하는 ME 시스템의 시험은 ME 기기의 시험 순서와 같은 순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렇고요. B.2절 ME 기기 또는 ME 시스템의 이용관리 프로세스 및 필수 성능 4.2 및 4.3절 참조. 예, 4.2절이 이용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이죠. B.3절 일반 요구사항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일반 요구사항인데요. 4.1절, 4.5절에서 4.10절까지 및 5.1절에서 5.7절까지 참조. 일반 요구사항. 그러니까 B.3절 일반 요구사항은 이제 그 이용관리 프로세스하고 시험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이거를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B.4절 ME 기기 및 ME 시스템의 분류 이건 6절을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험에 관한 순서, 시험 순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의 순서. 그러니까 일반 요구사항 확인하고 뭐 시험실 환경 조건 같은 거 일반 요구사항 보고 시스템 분류하고 ME 기기 분류하고 그다음에 B.5절 장착부하고 접촉 가능한 부분 결정해야 환자 기준을 적용할지 말지 결정이 되겠죠. 다음 ME 기기 표시 및 문서 7.2절에서 7.9절까지 그리고 부속서 C를 참조해서 표시사항들 일일이 다 확인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B.7절 에너지 소비 전원 입력 이제 뒤에 다른 정기적인 시험 하기 전에 4.11절을 참조해서 전원 입력을 먼저 잽니다. 전격 전압, 전격 주파수, 전격 소비 전력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시험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전압 전류 또는 에너지의 제한 B.8절 전압 전류 또는 에너지의 제한 정기 시험 여기부터 이제 정기 시험이 되죠. B.9절 부분의 분리 B.10절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그래서 이제 저렴거리 재는 거죠. 이제 뭐 동작 전압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재야 되겠죠. B.8절에서 그리고 그걸 근거로 연면거리, 공간거리를 재야 되겠죠. 그러니까 B.9절은 이제 저단 다이어그램을 좀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단 부위마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연면거리, 공간거리 이게 여기서 이제 전압, 전류 또는 에너지의 제한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런 그 기본적인 시험들을 하고 전원도 재고 동작 전압도 재고 그죠? 이런 걸 하고 절연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또 이제 절연거리, 연면거리나 공간거리도 확인하고 이런 거죠. 2.11절 가동부에 관한 위의 요인 가동부가 없으면 패스고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각 절별로. 그 다음에 B.12절 표면 모서리 및 가장자리와 관련한 위의 요인 그것도 이제 가동부 보고 나서 이제 같이 보면 되고요. 서비스 가능성 15.2절
15절이 ME기기의 구조인데요. 12.2절은 서비스 가능성, 서비스빌리티, 기계적 마모, 정기적 환경 성능 저하 또는 노화가 발생하여 장기간 동안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ME기기 부분은 검사, 교환 및 보수를 위해 접촉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를 하도록 의도한 제품은 서비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서비스 가능성, 서비스빌리티. 예를 들어서 출력을 내보내는 핸드피스가 있는데 레이저 시술기든 아니면 이제 초음파 세석기든 좀 강력하게 출력이 나가다 보면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출력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교체를 합니다. 이거를 장착부를 교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서 성능을 유지를 하는데, 이때 서비스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간단한 조작으로 그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너무 아무나 막 건드리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안전장치는 해놓고 이제 교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B점 14절 제어기 및 개척기 정확도 및 위해한 출력에 대한 보호. 애큐러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정기적인 시험, 온습도 시험,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정확도라는 게 이러한 여러 가지 열악한 시험을 해도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정밀도가, 애큐러시가, 정확도죠. 정확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제품 받자마자 이제 정확도를 성능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위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나서 성능을 보는 거예요. 정확도를. B점 15절 불안정 위의 요인. 9.4절 참조. 기울어지는 거 있죠. 이동하다가 이제 문턱을 못 넣는다든지 언스테이블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 성능, 그러니까 정확도 보기 전에 보고 나서 이제 그 불안정 위의 요인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점 16절. 다음 B점 16절 소음, 진동 및 음향 에너지. 이제 의료기기가 이제 모터나 출력이 세게 나가거나 그러면 이제 소음이 나거든요. 진동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위험 분석하고 제한을 어떻게 둘 건지 이제 그런 걸 정해서 시험하고 판정을 해야 되겠죠. ME기기의 전원 공급 전원의 차단. 전류 퓨즈로 전원을 차단하죠. AC의 경우는 DC도 필요하면은 이제 전류 퓨즈를 사용하고, 이제 차단기류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차단이 되지 않으면 이제 화재가 난다거나 제품이 망가지죠. 다음 B점 18절 ME기기 보호 접지, 기능 접지 및 등 전이화. 접지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호 접지가 있고, 기능 접지가 있고, 등 전이화 접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 접지는 감전되지 말라고 외함에다가 사람 닿는 데다가 이제 보호 접지를 하는 거고요. 기능 접지는 감전은 아니고 오동작이나 전자파 노이즈 바이패스나 이런 용도로 회로에 이제 기능 접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등전이화 접지는 제품 케이스, 메탈 케이스에 보면은 이제 이 등전이화 접지가 나와 있는데, 제품마다 이제 다른 전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수술방에서 이제 사용하는 장비들이 그냥 다 그 상용 전원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공급 전원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전위를 맞춰줄 필요가 있거든요. 환자가 그런 여러 가지 장착부에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 제품들의 전위를 맞춰주는 거는 필요하다. B점 18절 여기서 보고요. 좀 많이 뒤에서 보죠. 그죠? B점 19절 과온도, ME기기의 과온도. 단일 고장 정상 상태 온도를 재면 많은 부분이 좀 확인이 가능하죠. B점 20절 안전상태 가동 온도에서의 누설 전류, 환자 측정 전류 및 내전압. 최대한 이제 가동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누설 전류, 환자 측정 전류, 내전압 시험을 한다. B점 21 습도 전처리. 아까
이제 5.7절에서 지금 보던 거죠. 93%, 25도 93%, 48시간. B점 22절, 습도 전처리 후 시험시대 주요 온도에서 누설 전류, 환자 측정 전류 및 내전압. 또 전처리 할 때 이제 시험실 주요 온도에서 누설 전류, 환자 측정 전류, 내전압이 있고, 이제 온도 시험이나 이제 뜨끈뜨끈했을 때 이렇게 측정해보는 시험이 있고 그래요. 다음에 B점 23절, 뇌재세동 보호 8.5.5절 참조. 이 자리에 가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B점 24절, 비산물의 유해 요인 9.5절. 비산물이라는 거는 이제 뭐 고속회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날개가 부서져서 사방으로 날아간다거나 유리가 깨져서 사방으로 날아가는 거 비산이라고 하죠. 공기압 및 수압을 받는 압력 용기 및 부분. 이걸 다 외우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이 순서대로 이제 시험을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번째는 공기압 및 수압을 받는 압력 용기 및 부분을 시험한다. 해당 절에 가서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B점 26, 지지 시스템과 관련된 유해 요인. 뭐 환자들 뭐 실어놓는 장치들, 그 다음에 현수 장치들 안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좀 28절 위해 상황 및 고장 상태. 그렇죠. 이제 싱글 폴트도 다 시험합니다. 각 시험 요구사항마다 싱글 폴트 조건들이 있어요. 그대로 이제 시험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ME 기기 전원 변압기 및 8.5절에 따른 정기적 분리를 제공하는 변압기. 변압기가 이제 워낙 이제 이 안전에 첨예한 부품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따로 이렇게 있고 세부적으로 이제 해당 절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따로 이제 뭐 떼서 시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변압기들은 모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B점 30절 ME 기기 부품 및 조립 일반. 인증 부품 써야죠, 당연히. IC, ISO, 뭐 UL 재질, 난연 재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B점 31절 전원부 부품 및 배치. 예, 이거 해당 절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B점 32 배선 절연물, UA 절연물에 대해서. B점 33절 화재 방지 및 ME 기기의 방화 외장에 대한 구조적 요구사항. 방화용 엔클로저 얘기하는 거죠. 뭐 난연 재질을 쓰던지 보통은, 그 다음에 뭐 메탈을 쓰던지 그래야 되는데 의료기기 이제 뭐 환자 측정 전류 때문에 보통은 메탈을 쓰기가 좀 힘들고 그 사칠물로 보통 외장을 하게 됩니다. 난연 등급이 있어야 되고 그래요. 해당 절에 가서 보도록 하고. B점 34절 넘침, 유출, 누설, 물 또는 밀입자 물질의 침입, 청소, 소독, 멸균 및 ME 기기와 함께 사용하는 물질과의 적합성. 뭐 유체 사용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넘침, 유출, 누설, 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인그레시브 프로텍션이라 그래서 외부에서 침투하는 물질들, 그런 것들 먼지가 됐던 물이 됐던, 또는 이제 시술이나 뭐 작업하고 나면은 이제 청소, 소독, 멸균 같은 거 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적합성. 그다음에 AP류, AGP류, ME 기기 해당 절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라벨 문질러 보는 시험이거든요. 여기 15초 물로 문지르고 또 석유로 또 15초 문질러 봐서 지워지거나 스티커가 말림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모든 시험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라벨을 이렇게 문질러 보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순서 5.8절 시험 순서는 부속서 B의 순서대로 하면 좋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부속서 B에 맞춰서 일단 시험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5.9절 장착부 및 접촉 가능 부위의 결정. 5.9.1절 장착부. 장착부는 검사 또는 부속 문서를 참조함으로써 확정한다. 또한 4.6절 참조. 장착부는 제조자가 절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또는 이제 다른 기술 문서를 통해서 제시를 해야 돼요. 환자가 닿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에요. 장착부. 그리고 장착부의 준하는 그런 부분, 뭐 접촉 가능한, 환자가 접촉 가능한 부분, 그것도 절연 다이어그램에서 또는 이제 뭐 기술문서, 부속문서에서 밝혀야 돼요. 그런 부분을. 5.9.2절 접촉 가능 부분. 사용자든 환자든 이제 충전부에 닿느냐 안 닿느냐 하는 부분은 표준 테스트 핑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림 6번에 나오는 이제 요 테스트 핑거로 닿는지 안 닿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 찾아보면은 이렇게 사람 손가락을 모의해 놓은 이런 테스트 핑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손가락을 모의했다고 봐야 됩니다. 뭐 테스트 핑거에 이제 이렇게 전원선 해놓은 거는 이제 이게 충전부에 닿았을 때 여기다 이제 램프를 연결해서 이제 그 커먼을 잡아놓으면 램프가 켜지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닿는지 안 닿는지 전원부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면으로 보자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사진은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도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ME기기의 정상 사용 시에 가동할 때의 모든 자세에 대해서 시험한다. 손가락을 막 여기저기 이제 그 정상 사용을 가정하고 이제 의료기기 사방으로 이렇게 테스트 핑거를 적용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또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접근 덮개를 열고 부분을 떼어낸 후에 시험한다. 갈아야 되면 휴지 홀더도 열어서 해보고 이제 뚜껑도 뭐 열 수 있게 돼 있으면은 개방을 해서 안쪽으로 손가락을 막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 이제 충전부 닿지 않는지. 이제 뭐 방열구라든지 이런 데도 한번 이렇게 넣어보고. 이제 의료기기가 이제 무겁지 않으면 45kg 이하면 그냥 바닥까지 다 이제 손가락을 넣어보거든요. 45kg을 초과하면 그냥 세워진 상태에서 손가락을 넣어보는 거예요. 뭐 바닥이 낮으면 바닥 시험은 안 되겠죠. 이게 뭐 사람이 일부러 막 넘어뜨려야만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밑을 뭐 보고 그러진 않는 거죠. 그래서 45kg을 초과하면 밑으로 그 테스트 핑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30N 정도로 이걸 눌러가면서 이제 핑거를 살짝 대보는 게 아니라 좀씩 지그시 누르면서 들어가는지 충전부에 닿는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게 30N을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이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개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적용한 테스트 핑거가 있어요. 이제 몇 뉴턴으로 이제 푸시풀을 이게 누를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손잡이를 잡고 누르면 이제 스프링으로 해서 이렇게 쭉 미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눌러가면서 여기 30N 이제 눈금만큼 밀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핑거도 이제 이렇게 40N짜리로 맞춰서 구매할 수 있다. 그렇고요. 테스트 훅. 뭐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볼까요? 이것도 사진에 아마 이제 찾아보면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손톱을 이제 모델링한 건데 끼다랗게 이제 이렇게 뭐 귀 파는 그런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약간 널쩍하게 다른 것도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거 뭐 이런 홈이나 이런 데다 넣어서
제껴보면은 이제 이게 깍대기가 딱딱하고 열리거나 뭐 그러거든요. 그런 건 전부 이제 그 고정 파트로 보질 않고 다 이제 개방을 하고 이제 그 테스트 핑거를 이렇게 대보거든요. 테스트 훅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다 열어가지고 깍대기 같은 거 다 열어서 20N으로 해서 이제 다 이렇게 떼어서 적응 가능한지 이제 요 테스트 핑거로 다 눌러보는 거예요. 30N으로 5.9.2.3 조작기구 핸들, 노브, 레버 등을 떼어낸 후 접촉 가능한 전기 제어기 조작기구의 도전성 부분은 접촉 가능 부분으로 간주한다. 핸들, 노브 등의 제거에 공구 사용이 필요하다면 조작기구의 도전성 부분은 접촉 가능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손잡이들은 L렌치로 보통 해야 이제 열리는데 그냥 손으로 열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 노브를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노출부가 있으면 충전부가 노출됐으면 이제 뭐 당연히 테스트 핑거로 해서 닿으면 부적합해요. 그리고 도전성 부분이 있으면 그 도전성 부분에 손가락이 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안쪽으로 충전부가 몇 미리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서 하품 판정을 해야 돼요. 또 저장거리를 뭐 손가락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최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ME 기기 및 ME 시스템의 분류. 5절은 이제 시험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들을 알아본 거고, 그러니까 뭐 어느 특정 제품에 대한 시험 요구사항이라기보다는 임의의 그 의료기기를 시험할 때는 이러이러한 일반 그 시험 요구사항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라.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면 그거에 맞춰서 뭐 개별 규격을 적용하든지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시험을 할 때는 이러한 일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고 생각해라. 그런 얘기였고요. 그 6절은 이제 ME 기기, 의료기기가 어떤 종류의 의료기기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 사항을 보면 이 표준의 목적을 위해 장착부를 포함하여 ME 기기 또는 그 부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자가 갖는 장착부하고 ME 기기를 적절히 분류를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첫 번째는 이제 정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예요. 그래서 외부 전원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ME 기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1급 ME 기기 또는 2급 ME 기기로 분류해야 한다. 기타 ME 기기는 내부 전원형 ME 기기로 분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1급 기기는 보호 접지가 있는 거고요. 2급 기기는 보호 접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죠. 공급 전원에 접속할 수단이 있는 내부 전원형 ME 기기는 공급 전원에 접속한 경우 1급 기기 또는 2급 기기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그렇죠. 이제 AC 겸용 제품들이 있어요. 충전용 배터리도 쓰면서 AC 전원을 쓰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내부 전원형 요구사항도 만족을 해야 되지만 또 이제 1급 접지가 있으면 1급 기기의 그 요구사항, 또 접지가 없으면 2급 기기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그냥 충전만 해서 사용하는 경우면 그냥 내부 전원형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AC를 쓰되 꽂아서 충전만 하고 충전할 때는 사용을 못하는 기기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이 끝나면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그거는 내부 전원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크레들 같은 경우는 AC를 꼽아 놓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크레들 쪽은 AC/DC 어댑터가 아마 내장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은 인증이 돼 있는 전원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장착부는 B형 장착부, BF형 장착부 또는 CF형 장착부로 분류해야 한다. 장착부는 내재세동 장착부로 분류할 수 있다. 장착부는 기본적으로는 B형이고 이제 플러팅을 시키면 BF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디악 같은 경우는 CF형 장착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장착부는 내 제세동 장착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8.5.5절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착부는 B형, BF형, CF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6.3절 물 또는 밀입자 물질의 유해한 침입에 대한 보호. IP 보호 등급이라고 하죠. 보통 KSCIC 60529를 적용합니다. 외장을 이제 물이나 밀입자로부터 어느 정도로 보호할 거냐. 그래서 해당 규격에 가보면 IP에 이제 넘버 1, 넘버 2, 두 자리가 있죠. 그래서 N1은 이제 밀입자 보호, N2는 물 보호 이렇게 돼 있어요. 물 침입 보호.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것도 의료기기 중에 많이 있어요. 수술방 같은 경우에 물청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풋스위치 같은 경우 물을 맞으면은 이제 내부 쇼트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비고이 또 한 표 D.3 참죠. 자, 6.4절 멸균 방법. 멸균되는 것을 의도한 애미기기 또는 그 부분은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멸균 방법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멸균 종류가 많습니다.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이오가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감마선 같은 방사선, 고압 멸균에 의한 습식 가열, 제조자가 유효하다고 기술한 기타 방법. 멸균을 왜 제품 분류에다 이렇게 넣어놨냐면은 멸균이 이제 품질 관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멸균 방법에 따라서 유효성 확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검증 방법이. 그래서 누설전류만 재더라도 멸균 전 후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알코올로 멸균은 아니지만 알코올로 닦기만 해도 전기적인 영향이 있어요. 멸균하면은 이제 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이오가스 잔유물이 있고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의료기기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멸균 방법에 대한 분류가 있어야 한다. 멸균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6.5절 산소 과잉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적절성. 산소 과잉 환경에서 사용을 의도하는 애미기기 및 애미 시스템은 그러한 사용에 대해 분류되어야 한다. 이것도 이제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 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되죠. 산소가 이제 보통은 20%에서 21% 환경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21% 이상 되는 산소 과잉 상태에서 애미기기를 운영한다는 거는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시험을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2.2절에서 추가 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제품 분류를 할 때 산소 과잉 환경에서 사용하냐 안 하냐, 또 그게 적절하냐 안 하냐를 미리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6.6절 가동 모드. 애미기기는 연속 동작이나 비연속 동작 중 하나로 분류해야 된다. 보통은 이제 연속 동작으로 이제 다 돼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단시간 전격이나 이렇게 좀 비연속적 동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연속으로 계속 사용을 하면 이제 좀 장착부가 열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제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단시간 전격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어길 경우에는 제품이 이제 알람이 뜨거나 그래도 계속 사용하면 이제 제품이 중단되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죠. 그래서 가동 모드도 제품 분류할 때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이게 단시간 전격인지 연속 작동 제품인지. 오늘은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